와, 이거 진짜 너를 억제 너무 잘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오호! 안녕하세요, 구입니다. 오늘은 BMW 최초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노이어 클래스의 첫 번째 양산차 더 뉴 BMW iX3 실제로 실생해보러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려 왔는데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외부 디자인과 실내 내부, 바뀐 인포테인먼트 변화점들 이런 것만 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차는 주행해봐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iX3는 BMW에서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기차의 경험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기차면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충전이 불편하다, 겨울엔 주행거리 확 줄어든다, 솔직히 비싸기만 하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등등. 우선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차는 최대 주행거리가 WLTP 기준 무려 805km입니다. 이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왕복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역시나 스펙은 스펙이고, 오늘 새롭게 출시한 더 뉴 BMW iX3 시승해 보면서 핵심 변화점과 주행 성능,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쉬운 점까지 솔직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품격 있는 선택하세요. 먼저 디자인부터 얘기를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는 기존의 BMW와 많이 다릅니다. 키드니 그릴이 있긴 한데 수직형이고요. 굉장히 좁고 작아졌어요. 이 디자인은 어색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전에 BMW의 혁신을 이끈 1960년대 1500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건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사실 이 차는 BMW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나올 약 40여 대의 신차의 디자인, 기술력, 드라이빙 퍼포먼스 등 지금 보시는 노이어 클래스의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모델이 지금 보시는 BMW iX3입니다. 이 차도 BMW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그릴 테두리에 빛이 들어옵니다. 이건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하는데요. 야간에서도 노이어 클래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죠. 어두울 때 보면 아, 이게 BMW의 새로운 미래 차구나 싶은 느낌이 딱 듭니다. 이 차의 공기 저항 개수는 약 0.24인데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동급 전기차들이 보통 잘 나와야 0.27에서 0.29 수준이에요. 근데 이 공기 저항 개수가 낮으면 그만큼 주행 성능과 주행 거리 또한 좋아지기 때문에 장거리 뛰었을 때 최대 몇십 킬로까지 차이도 납니다. 자, 이제 측면을 볼까요? 확실히 전작이 강렬했던 캐릭터 라인은 많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좋게 말하면 깔끔하고 심플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 이 도어 손잡이 부분 보세요. 맨 처음에 도어 손잡이가 어디 있어 할 수 있지만 근처에 가서 누르면 툭 하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열고 닫을 때만 쓰시고, 주행할 때는 공기저항 개수라든지 좀 더 깔끔하고 유려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와 볼게요. 사실 이 차는 실내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맨 처음 이 차를 딱 탔을 때 아니 내가 해도 BMW 맞아? 외부 디자인은 노이어 클래스라고 해서 전에 있던 디자인이기라도 하지, 지금 이 모습은 완전히 처음 보는 BMW의 모습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차인지 우주선 조종석인지 약간 좀 헷갈렸습니다. 이건 현대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를 한 건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운전석 전면에 계기판이 사라지고 파노라믹 비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디스플레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유리 하단에 필요한 정보를 투영해서 운전자가 보기 쉽도록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주행 중에 굳이 중앙 디스플레이에 시선이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파노라믹 비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성능 태블릿처럼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려서 구성에 들어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어요. 위치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동승자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같이 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거 운전 중에 조금 산만하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는데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운전할 때 훨씬 더 기존의 디스플레이 방식보다 도움도 많이 되고요. BMW가 추구하는 항상 손은 스티어링 휠에, 시선은 정면을 향하도록 도와주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티맵 기반이기 때문에 이 차 내부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지원하지만 터치 반응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사용해보면서 전혀 불편한 게 없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게 좋다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UI는 따로 디자인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반응성이 플래그십 태블릿 만지는 그런 느낌? 주사위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OTT, 영화 시청도 가능해서 정차 시에 가족들과 연인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나누기에도 좋습니다. 분할하면서도 이렇게 충분히 큰 화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항상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에어컨 온도라든지 내비게이션, 공조장치, 바람 세기, 바람 방향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UI가 보면 되게 독특한 게 바람 방향을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실 최근 전기차들은 거의
거의 대부분 이제 물리적인 버튼이 빠지고 이렇게 화면 터치식으로 다양한 값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는 그만큼 디스플레이나 성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차는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 만족감이 굉장히 뛰어난 차량입니다. 평균 점유는 5.5에서 6.6km, 충전도 최대 400kW, 초고속 충전기에 물렸을 경우 약 10분만 충전해도 372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BMW 최초로 3D 입체 HUD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파노라믹 비전과 더불어서 주행 중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확실히 좀 현명적으로 보였던 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표현한 느낌이라서 시인성이 더 좋네요. 내부 배터리는 원통형 셀이 들어가는데요. BMW 최초로 800V 고전압 아키텍처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해서 전기 효율과 충전 속도,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까지 전부 다 확실히 향상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금 퍼스널 모드로 달려도 빠르게 주행할 수가 있고요. 시트 사이드가 운전자 허리를 싹 조여주면서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네요. 와... 아니 코너링이 좀 차를 얌전하게 운전하고 싶은 저도 코너링 돌 때 하나도 안 쏠리는데? 근데 왜 100km지? 이런 차 보셨나요? 그게 바로 BMW입니다. 이런 그 모터 돌아가는 그 사운드도 따로 이제 인공적으로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되게 스포츠하네요. 약간 가솔린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을 때 느낌도 살짝 구현했어요. 그 부르르 떨리는 그 감성을. 다른 전기차들은 약간 좀 고주파 소리만 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만 내는데 야, 이 차는 기존의 X3 내연기관 차를 타보셨던 분들이 타보시면 그렇게 이질감이 크게 없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차는 이제 듀얼 모터가 들어가고요. 사륜차인데요. 그만큼 이제 공도 다닐 땐 물론 비포장 도로라든지 언덕길,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 미끄러운 도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가 있죠. 그 이 차 설명을 들었을 때 좀 재밌었던 거는 조이 오브 스타핑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드라이빙 퍼포먼스의 즐거움을 굉장히 좀 표현하기 위한 명칭을 많이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딱 달리는 순간 이 차 BMW 맞네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를 요즘 되게 편하게 타다 보면 그냥 내가 차에 실려가네 느낌이 드는데 제가 참 BMW 사랑하는 포인트는 편하게 달리고 싶을 땐 편하게 달려. 그리고 너가 펀 드라이빙, 제대로 운전 주행 질감을 느끼고 싶다면 즐겁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 차도 딱 그래요. BMW에서는 이걸 하트 오브 조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4개의 고성능 컴퓨터가 주행 역할, 회생제동, 서스펜션, 트랙션 컨트롤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조율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뭔가 하려는 의도를 차가 센스 있게 먼저 읽고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이게 주행하면 실제로 느껴지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이 차가 어떻게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네? 하는 순간들이 계속 생겨요. 제로액은 4.9초예요. 공식 스펙만 보면 그냥 그렇구나 싶은데 실제로 밟으면 차가 약 2300km인데 코너에서 차체가 거의 안 기울어요. 미리 타보신 해외 리뷰어분들 많이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니 이 무게로 이렇게까지 가볍게 달릴 수가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레이시 서킷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BMW 메리트 아닙니까? 차를 인도받아서 바로 이 차의 주행 퍼포먼스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BMW 차주분들은 꼭 영종도에 있는 드라이브 센터에 오셔서 기회가 되시다면 꼭 이 드라이빙 시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량 마스크가 끝까지, 나머지 분들은 앞차에 맞춰서 와서. 조이 오브 스타핑 미쳤다. 진짜 너무 재밌다. 진짜 운전할 맛 난다. 와, 제동력 진짜 상당히 좋네요. 자, 지금 스포츠입니다. 훨씬 더 엑셀과 브레이크 반응성이 예민해져요. 네, 살짝만 눌러줘도 엑셀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와, 이거 진짜 롤을 억제 너무 잘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와 세번째로 진짜 선행하실 이 회생제동 모드 덕분에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에 가깝게 주행이 됩니다. 엑셀만 떼면은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전비 효율성도 좋아지면서 훨씬 더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다양한 시승 코스로 주행을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는 전기차인데 내연기관차와 그렇게 이질감이 들지 않아요. 고속 주행을 할 때도 배기음 같은 걸 살짝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게 적절히 내연기관의 감성과 전기차 특유의 그 맛을 잘 버무렸습니다. 묵직하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는 구조적 특성상 배터리가 하부에 깔려있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핸들링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차에서 코너링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2.3톤짜리 전기 SUV인데 가파른 코너길을 돌 때도 차체가 거의 안 기울어집니다. 스티어링 조작감도 꼭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BMW 전기차 타면서 조향감이 이렇게 감동적이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이 차는 달라요. 시내에서는 가볍게 조향할 수 있고 고속 주행할 때는 또 묵직하게 안정감 있게 조향할 수가 있습니다. 과하게 예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묵직해서 무겁지도 않아요. 드라이빙 코스를 주행을 할 때 제가 딱 의도한 만큼 조향을 하면 차가 기가 막히게 알아내서 딱 그만큼만 빠르고 예민하게 조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한번 운전을 해보시면 특히 일상적인 주행에서 꼬불꼬불거리는 산악길을 주행해보세요. 뭔가 나 주행 실력이 되게 좋아졌네?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나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운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이 들 만큼 정말 코너링 조향감은 끝내줍니다. 그리고 승차감에서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서스펜션이잖아요. 이 차의 기본 서스펜션은 스틸 코일 스프링이에요. 즉 에어 서스펜션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기보다는 단단한 느낌에 가까워요. 근데 저는 이게 운전하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거리 편안함이 우선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 뻔 드라이빙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딱 맞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엔 회생제동 얘기를 할게요. 이 차는 기어 노브를 보면 드라이브 상태에서 한 번 더 내렸을 때 B 모드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가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에 가깝게 쓸 수 있는 회생제동 모드예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회생제동 모드로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 회생제동량도 이전보다 40% 증가됐어요.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하트 오브 조이 아키텍처 덕분인데 쉽게 말하면 감속할 때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회수해서 주행거리도 늘고 회생제동도 훨씬 더 거부감 없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 꼭 스포츠 모드로 또 달려보세요. 주행 드라이브 모드를 기본 퍼스널 말고 스포츠로 놓고 달리면 그 성난 말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 아시나요? 주행 질감이나 엑셀 스티어링 휠 반응성 이런 것들이 예민해지는데 그 예민해지는 게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신나고 재밌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자, 그럼 이 차 아쉬운 점은 없냐? 아쉬운 점 첫 번째 하나는 트렁크 버튼 위치가 하부에 있어서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좀 신장이 있는 편이라서 더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사소하지만 이 부분은 좀 너무 하부에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형 전기차가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차가 7월 초에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차량을 인도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기본적으로 성능은 너무 좋지만 통풍 시트에 대한 니즈가 또 아쉬운 점으로 분명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따로 시동 버튼이 없습니다. 요즘 뭐 테슬라도 그렇고 다른 전기차들도 시동 버튼 없이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차키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탑승을 하면 자동으로 시동까지 알아서 걸리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탔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내렸을 때 일정 거리 이상 운전자가 멀어져야 시동이 꺼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나쁜 마음 먹으신 분들이 내리는 거 기다렸다가 탑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물리 버튼들이 많이 빠지거나 간소화되고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는 아날로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다못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공지사항 시키는 거 굳이 버튼을 빼냐 이런 얘기부터. 그래서 사실 자주 쓰는 기능들은 직관적인 버튼이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즘은 이제 점점 자동차 브랜드들이 대시보드에도 뭐가 없고 버튼이 점점 사라지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또 굉장히 아이코닉하게 물리 버튼을 넣는 그런 또 디자인 유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차량 트렁크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이 520리터, 2열 폴딩하면 1750리터까지 증가가 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캠핑 장비는 다 넣고도 남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차는 앞쪽에 프런트 트렁크 공간도 있습니다. 58리터인데 기내용 캐리어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간단한 부품 같은 거라든지 액세서리 같은 걸 넣고 부가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은 800V 시스템입니다. 급속 충전기 피크 출력이 400kW인데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21분밖에 안 걸려요. 즉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죠. 10분만 고속 충전기에 꽂아도 372km나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V2에도 됩니다. V2
C12는 차량에 있는 내부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뽑아서 다양한 전자기기를 쓸 수가 있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디 이제 캠핑 가서 뭐 밥솥도 돌리고 선풍기도 틀고 디스플레이 영화도 보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차박 중에서 전기차 차박을 꿈꾸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 차 사도 돼요? 제 기준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BMW 차 중에서 제일 사고 싶은 전기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 7,990만원부터 시작해서 9,190만원까지 절대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BMW에서 정말 칼을 갈고 모든 걸 싹 다 갈아엎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신기술들이 적용이 됐고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도 굉장히 길고 드라이브 퍼포먼스라든지 실내 내부 공간,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뻔하지 않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전기차를 원하신다면 BMW iX3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더 뉴 BMW iX3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없이 제품의 핵심과 남들은 모르는 꿀팁까지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군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